잠이 오지 않아서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나저나 오늘은 공무원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장점을 먼저 나열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임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철밥통. 두 번째, 사회적 인식. 세 번째, 다양한 휴직 가능. 네 번째, 경력 단절 없음 육아 병행 가능. 다섯 번째, 여성 의승진제한 없음 유리장벽 없음. 단점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임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박봉. 두 번째, 보수적인 조직 문화. 세 번째,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삶. 네 번째, 체계적이지 못한 업무. 다섯 번째, 각종 제한.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철밥통. 공무원의 최대 장점입니다. 동시에 더 큰 도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단점이라고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덕적으로 잘못하지 않는 이상 정년까지 일할 수 있으며 나라에서 함부로 자르지도 못합니다. 승진에 욕심이 없다면 자기개발이나 별 노력 없이도 만 60세까지는 월급 받으며 일할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거나 성과를 내면 더 경무부서로 배치되고 헛짓거리를 많이 하면 나라 일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발령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인식. 고물가 시대의 박봉. 점점 더 칼질될 연금개혁으로 박살날 공무원 연금 등으로 510년 전보다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지고 신규 공무원의 의원 면직이 실제로도 많아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공무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인식은 나쁘지 않습니다. 당사자로서 어디 가서 꿀리지는 않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직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 사위 될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시댁 장인 장모님께 부끄럽지는 않지 말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휴직 가능. 질병이 있어 잠시 휴직이 필요하다면 질병휴직 월급도 가족 나옵니다. 누군가 간호가 필요하다면 간병휴직, 해외 유학을 간다면 유학휴직, 배우자가 해외 파견을 가게 되어 따라가야 한다면 동반휴직, 자녀를 육아해야 될 때는 육아휴직, 자기개발을 위한 자기개발휴직. 이 모든 종류의 휴직이 남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눈치 주지 않으며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복직 후에도 불이익 없이 휴직 전과 같이 직장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복직 후에 업무적으로 딸리지 않게 적응하는 건 본인 몫입니다. 네 번째, 경력 단절 없음 육아 병행 가능. 여성에게 해당되는 장점입니다. 참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본 정도가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엄마들의 99%는 본인이 근무했던 곳으로 다시 복직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는 가능해도 거의 대부분 마지막은 권고사직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회사의 배려인 마냥 생색냅니다. 전문직이거나 면허가 있는 직종의 경우는 다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조금은 수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무원은 일자녀 만 8세 이하당 3년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 언제든 휴직, 복직이 가능합니다. 조직 안에 언제든 나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돈 걱정 없이 일 안 해도 되는 분들에겐 별 장점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의 승진 제한 없음. 공무원 집단은 남성 여성 비율이 거의 반반입니다. 일부 직렬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성의 절대적인 인원수가 타 조직보다 많은 점, 그로 인해 조직 문화 자체가 여성이라고 하여 요직에서 배제되지 않는 점, 경력이 승진을 결정하는 큰 요소가 되는 점 등 사기업, 다른 남초 기업에 비하여 여성의 승진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본인의 역량만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멍멍이 박봉.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을 감당하기에는 말도 안 되게 적은 월급, 물가에 맞춰 월급이 절대 오를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때에는 사실상 매년 연봉이 깎이는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금수저, 다이아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가 아니라면 혼자 살면서 공무원으로 자수성가하고 좋은 내 집 마련하고 좋은 차 사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를 잘하거나 고소득 배우자와 맞벌이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 아니고서 월급에서 쓸 거 쓰고 남는 돈 저축하고 내 집 마련하고 산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두 번째, 보수적인 조직 문화. 앞에서 말한 장점과 맞물려 철밥통 근무 환경 덕분에 곳곳에 고인물이 생겨 있어 조직 문화가 보수적이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일이 몰빵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나 자신부터 그러한 썩은 물이 되지 않도록 취직만 되면 모든 국민을 떠받드는 공노비가 되겠다던 초심을 돌아보며 업무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실 안주하게 되는 삶. 출퇴근만 하며 세월을 보내도 올라가는 호봉과 거의 바뀌지 않는 업무 처리 로직, 시스템 덕분에 급박하고 창의적으로 변화되는 사회와 달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나 자신은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 버리는 듯합니다. 공무원 합격이라는 대회만 거치고 나면 더 이상 무엇을 배우지 않아도, 더 이상 변화하지 않아도 밥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박봉이 갑갑한 이 조직이 맞지 않아도 한 번은 큰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게 되어버리는, 장점이 단점이 되어버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체계적이지 못한 업무. 충주시 유튜브 고라니 영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묻냐고요?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 이게 아니라 충주시 유튜브 공무원 인수인계 절망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현실입니다. 영상 보시면 후임자가 전임자에게 업무를 물어보면 그걸 일일이 알려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도 전임자한테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옆에 직원한테 물어보든지 문서함에 다 있으니까 직접 찾아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냥 너무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 각종 제한. 겸직 불가, 품위 유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정치 중립 의무, 복종 소속상 관직 무명령 의무, 친절 공정 의무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보다 엄격한 윤리적 의무가 요구됩니다. 공무원 장단점을 주관적인 시각으로 읊어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